안녕하세요, 올바디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인 하체 운동인 스쿼트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무릎 아프지 않게, 허리 아프지 않게 하는 방법 보시죠. 과거의 스쿼트는 발의 넓이는 어깨 넓이로 벌리고 발이 정면을 보게 만들면서 무릎이 발끝이 나가지 않게 앉는 게 정석이었어요.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무시당하죠.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애기들처럼 성장이 덜 돼서 신체의 비율이 균등하거나 아니면 경골의 길이, 정강이 길이가 대퇴골의 길이보다 길면 정석대로 할 수 있어요.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지 않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대퇴부의 길이가 경골보다 길어요. 저처럼 경골이 짧고 대퇴골이 긴 상태에서 정석대로 앉으면 어쩔 수 없이 골반이 뒤로 빠집니다. 발목의 유연성이 엄청 좋지 않은 이상이요. 그럼 엉덩이가 뒤로 빠지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자연스럽게 뒤로 이동이 되고 상체가 앞으로 숙여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뒤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숙여서 무게중심을 앞으로 옮겨주는 동작이거든요. 이렇게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관절을 많이 굽혀서 엉덩이의 활성화가 많이 일어나게. 하지만 이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일반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잘못하게 되면 허리가 엄청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발끝을 앞으로 하게 되면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걸 조절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릎의 부하가 많이 쏠리게 되고 반복하게 될 경우 무릎 통증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다리를 더 벌리고 발끝을 정면보다는 살짝 바깥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앉아도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럼 상체가 앞으로 숙이는 것을 예방하고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편하게 앉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부하를 줄여줄 수 있는 거죠. 간단하죠? 하지만 발목과 고관절의 가동성이 부족하면 딥 스쿼트를 하기가 어려워요. 완전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 그래서 고관절과 발목의 가동성을 만드는 운동도 따로 해야 돼요. 고관절의 가동성을 만들기 위한 동작은 제가 위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링크 타고 가서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엔 당장 바로 하고 싶을 때 발 뒤꿈치에 원판을 깔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슝슝슝슝 잘 내려갈 거예요. 근데 매번 원판에 기댈 수는 없으니까 발목의 가동성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종아리 근육도 풀어주고 스트레칭이나 이완선 수축 운동을 하면서 길이를 계속 확보해주는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발목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거죠. 그럼 딥스쿼트 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딥스쿼트가 잘 안 될 때는 고관절의 가동성과 발목의 가동성을 꼭 체크해 보시고 운동하기를 권장해 드릴게요. 그리고 등의 근육이 약해서 상체를 올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허리를 치켜 세우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허리에 부하가 엄청 많이 쏠리거든요. 그래서 스쿼트 하고 나면 항상 허리가 아플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백 스쿼트로 하는 게 아니라 프론트 스쿼트나 고블린 스쿼트부터 먼저 연습해 보세요. 그렇게 등에 대한 활성화를 좀 연습하고 나서 백 스쿼트를 하시면 허리에 쏠리는 부하를 조금 줄여줄 수 있어요. 허리가 꺾이는 것을 예방하게 되고 좀 더 올바른 자세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스쿼트에 대한 내용과 스쿼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렸어요. 고관절의 가동성, 발목의 가동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 근육의 활성화, 이 세 가지를 꼭 챙겨서 무릎 통증, 허리 통증에서 벗어난 스쿼트를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세요.